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양의 구간에 있는 그 지지 자에서 사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음의 구간에 있는 지지들 오부터 이 해까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 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형을 살펴보면요. 각골문에서는 좀 이 꽈배기의 모양이고, 뭐 금문 같은 경우는 십자가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 이런 모양이고요. 또 소전에서는 좀 이렇게 우산 같은 모양인데요. 이게 어떤 사물에서 이 따온 글자냐면 절구공의에서 이게 좀 따온 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의를 살펴보면요. 도금으로는 낫오라고 해서 뭐 일곱 번째 지지다. 그리고 이제 낫이다. 즉 정오다. 거스르다. 어기다. 교차한다. 교착한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라고 하는 글자가 이 절국 공의에서 따온 글자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목이라고 하는 글자와 낫 오자가 합쳐진 한자가 바로 공의저라고 하는 한자인데 같은 뜻의 글자다. 고전에서는 오라고 하는 이 글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설문해자에서는요, 거스른다는 뜻이다. 5월의 음기가 양기를 거슬러 땅을 뚫고 나온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연해자평에는 오는 오이다, 즉 거스른다는 말이다. 음양이 서로 교류하여 놀라기 때문에 오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제 정리하면 앞서 절구의 모양에서 따온 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라고 하는 것은 양의 운동에서 음의 운동으로 넘어가는, 즉 양과 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운들이 서로 교차하는, 서로 좀 교착하는 시기, 서로 이렇게 거슬러진다. 그런 운동을 상징하는 글자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의 음양 오행을 이제 살펴보면요. 시간의 측면에서는 음의 구간에 있는 거고요. 공간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양의 체용에서는 체는 양이지만 용은 음입니다. 그리고 오행은 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는 음화가 되는 거고요. 천간의 그 정화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화의 운동성을 살펴보면요. 오화는 일름 오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지라고 하는 12개의 기호들이 자에서 시작하는데 자에서 일양이 시작된다라고 그 이후로 양이 하나씩 늘고 음이 하나씩 줄고 이렇게 구성되어 가면서 운동이 전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구간을 시작하는 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양의 이 배열이 달라지는 거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양과 음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이 경향의 측면에서 양이 주도하는 운동인가 음이 주도하는 운동인가에 따라서 구성의 이제 배열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수부터 이 사화까지는 양을 앞에 쓰고 음을 뒤에 쓰는 식으로 했는데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운동을 시작하는 첫 번째 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음을 먼저 쓰게 되는 겁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자수와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오화라고 하는 것은 낮 시간을 얘기합니다. 낮은 굉장히 좀 밝습니다. 굉장히 밝은데 이걸 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수라고 하는 것은 밤 시간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두운 밤인데 어두운 거는 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수를 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구성을 살펴보면 일양오음이라고 해서 양과 음의 구성에서는 음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거고요. 오화라고 하는 것은 구성을 살펴보면 일름 오양이기 때문에 양과 음의 구성에서는 양이 더 큽니다. 그래서 밝은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사물의 운동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런 경향성에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의 운동의 경향 속에 있는 거고 오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음의 운동의 경향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양이 되는 거고요. 오화라고 하는 것은 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화는 일음이 시작되는 양과 음이 교체하는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화의 운동성에 대해서 계절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여름의 기운이 왕성한 계절의 절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화는 체는 양이지만 용은 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양체 음용의 음화이기 때문에 화극금을 잘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오화의 시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계절로 얘기하면 한여름입니다. 절기로 얘기하면 망종과 하지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절기가 있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음력으로 대략 한 5월경,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이제 6월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시기가 오화의 계절이다. 그래서 만물이 화려한 성장을 멈추고 점점 성숙해져가는 이제 그런 시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얘기하면 이제 밝은 낮 시간인데요.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정오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좀 밝은 시간이기 때문에 공공성, 대중성, 개방성을 좀 상징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해가 꺾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높은 데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변화를 상징하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기로 이 비유를 하면 25부터 30살까지의 바로 이 좀 청년기의 절정의 시기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왕성하고 어떤 패기 넘치는 사회 활동을 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방향으로는 정남쪽이 되는 거고요. 색으로는 적홍색이 되고, 그리고 숫자는 2입니다. 오화의 물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이 오화는 이제 천간의 그 정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촉화입니다. 자연물로는 달과 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인공물로는 이제 촛불, 등불, 그리고 이제 전등, 그리고 따뜻한 난로, 그리고 또 은은하게 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건전지가 바로 이 오화의 물상이 되고요. 상징물로는 이제 문명, 그리고 방송, 예술,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전에서는 이 오화를 어떤 물상에 비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삼명통해에서는 이 봉후, 즉 봉화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남방이고 화와 토이다. 적황색이고 말이다. 봉우와 군마로서 전쟁터에 나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해자평에 이제 동물로는 말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말 발굽은 둥글기 때문에 양이다. 양의 극에 이르면 분명하고 강건하기에 말에 배속한다. 말은 빨리 달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화를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음양의 체와 용에서 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말의 속성을 살펴보면요. 밖으로 나가서 외출하고 달리기를 좋아한다. 밤에 다니는 것을 두려워한다. 교미에 특기가 있으며 성기는 특별하게 크다. 그리고 집에 있으면 수심이 따른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이 그 동물의 속성이 이제 양적인 어떤 기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화의 어떤 이 기질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당사주에서는 천복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요, 복복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부귀, 뭐 재물, 뭐 천우신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글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이 그 좀 과거에는 굉장히 좀 귀한 동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온 뭐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화의 그 심리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좀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개방적인 성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실을 맺고자 하는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하고요. 오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화, 즉 불이기 때문에 정열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말이라고 하는 동물이 상징하는 것처럼 늘 빠르게 행동하고 직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화는 낮 시간을 상징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이고 또 이 대중적인 활동을 좀 선호하고요. 사교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의 운동에서 음의 운동으로 넘어가는 기호이기 때문에 감정은 굉장히 좀 풍부하고 정열적이지만 감정의 기복도 좀 심하다. 그래서 좀 갑작스러운 어떤 이 변화를 좀 추구하는 그런 기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좀 활동성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성격이 좀 급해서 종종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오화의 이제 키워드를 정리해 보면요. 개방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성, 대중성, 또한 사교성 이런 것들이 다 이 오화의 특징이고요. 직진형이다. 이 직진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열적이고 적극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감정형이다.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또 이제 폭발성도 있고 변화를 잘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또 한편에서는 예술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화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패션을 선호하고요. 무대에 올라가는 그런 거 역시 즐기는 그런 글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오화라고 하는 지지가 이 도화살에 해당하는 지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지지에서 음의 운동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그 기호 오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미토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